저희가 추가로 20만 불 뽑았다고 뭐 ATO에 세금을 내거나 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세금이 없죠. 이건 네. 빚이에요. 빚에 누가 세금을 매겨요? 네. 이번에 비디오에서 저희가 이제 가치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안내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싶어요. 네, 맞죠. 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원래 갖고 있던 거를 판매하고 다른 거를 사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이퀴티를 사용해서 늘려가는 방법이 있는데, 네, 맞아요. 이퀴티를 사용해서 늘려가는 방법을 잘 이해를 아직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저희는 이제 이해를 파이낸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퀴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부동산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꼭 팔아야 다시 뒷받이 생기고 다시 보로잉 파워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이게 내가 자산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똘똘한 한 채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한 채로 넘어가기 위해서 만약에 유닛이나 이런 걸 몇 채 갖고 계시다가 똘똘한 한 채로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집을 판다. 네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얼마든지 그건 하셔도 좋다. 네네. 네, 그렇게 가시는 건 좋고.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말씀하셨듯이 다양화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실제 지금 사례가 딱 한 2개 정도가 생각이 나요. 예, 실제 고객님 하나가 이제 저번 주 토요일에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3일 전에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제가 상담한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좋으시고 하우스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쿼커스 힐에. 네, 쿼커스 힐에 제 기억에 이분이 1.2 밀리언 정도에 구매를 하셨어요. 구매를 하시고 이분이 20% 융자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융자 금액이 96만 불 정도 있죠. 네, 이게 융자 금액. 이거는 이퀴티를 사용하신 고객님의 샘플인가요? 아니요. 이분은 사용하지 못하신 안 하시고 그냥 파셨어요. 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탬 듀티만 계산해봐도 벌써 한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가 스탬 듀티로 나갔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현재 시세가 제가 찍어보니까 1.4 밀리언 정도는 나와요. 현재 시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현재 시세. 근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이게 은행에서 나오는, 그때도 말씀드렸죠. 은행에서 나오는 은행에서 나오는 마켓 밸류에서는 이게 1.7 정도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그냥 예를 들자면 1.2에 구매하셔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거의 사신 금액에서 얼마 못 받고 파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여쭤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이 그냥 1.3 정도에 판매했다고 칠게요. 네, 1.3. 그러면 이분들은 돈을 번 걸까요? 10만 불이 남았잖아요. 번 걸까요? 아닐까요? 뭐 거의 못 보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탬프도 내셨고, 그럼요. 갖고 계신 동안 뭐 카운슬도 있었을 거고, 뭐 이래저래 운영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를 뭐 거의 봤을 수도 있고. 사실상 이분들은 손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뭐 구매하시고 얼마 안 됐으니까 원금보단 이자가 훨씬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실질 다시 지금 다 팔고 구매하시려고 하는 게 저한테 1 밀리언에서 1.2 밀리언의 유닛을 에핑 쪽이나 뭐 로즈 뭐 이쪽에 구매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쫙 드리면서 저를 조금 일찍 만나셨다면 아무것도 안 하셨어도 이제 이거를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요거예요.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코어 로직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가 나오죠. 집 판매하는 거에서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컨피던스, 그죠? 그래갖고 요게 만약에
1.7 이렇게 나오고, 뭐 여기는 1.9이 나오고, 여기는 미니멈에서 1.5 이렇게 정도 나온다. 네네네. 보통 이런 바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 한 요 정도에 지금 찍히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요 정도에 찍히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팔리는 그 컨디션을 보잖아요. 비슷한 그 매물이 얼마 정도에 팔리느냐. 실질적으로 한 요 정도에 팔려요. 지금. 그때 제가 체크할 당시에 요 정도에 팔렸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걸 리파이낸스 할 수 있으면 은행에서 요 감정을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20% 빼면 어디서 보니까 1.36 밀리언을 빌릴 수 있게 되는 컨디션이에요. 만약에 1.7에 1.36 밀리언을 대출을 받으면 리파이낸스 하면서 요거를 이제 페이오프 하게 되는 거죠. 네, 96만 불을 빼고, 그쵸? 90만 불을 빼면 실질적으로 한 40만 불을 내가 캐시 아웃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40만 불이면 벌써 1.2를 원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20% 디파짓 24만 불에 스탬 듀티 해봤자 뭐 4만 불 뭐 하겠죠. 네, 비슷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캐시아웃으로 디파짓하고 스탬 듀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였죠. 네, 근데 이분은 이것도 안 되게 파셨죠. 1.3 정도에 팔았다고 하면 계산을 해볼게요. 1.3에 팔았을 근데 실질적으로 원금을 많이 못 갚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1.3에서 96만 불 빼봤자 34만 불? 네, 34만 불 정도를 캐시아웃 하셨을 거고, 이거에 판매하는데 커미션들이나 또 디스차지하고 하는데 그런 비용들, 모든 비용들 계산하고 나면 이분은 실질적으로 손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기존 고객님 같은 경우도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 세이빙 없이 돈 한 푼 없이 집을 사는 방법이구나 하면서 이제 이퀴티를 활용하시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팔아서 움직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파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타임의 힘이에요. 네, 시간 진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시간만 흘렀을 뿐이에요. 근데 벌써 은행에서는 감정가가 1.7을 찍어주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팔면 내가 요거밖에 계산을 못하지만 리파이낸스를 하면 이만큼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고요. 네, 이번에는 다음 사례로 이제 말씀드린다면 그분도 비슷해요. 에드몬슨 파게 한 560스퀘어 정도의 그 땅을 가진 건물을 이분이 1.4 밀리언 정도에 구매하셨어요. 이분이 구매하셨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리파이낸스를 하실 때 이분은 근데 90% LMI를 끼고 샀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융자가 1.22 정도가 현재 남아 있어요. 현재 밸런스. 네, 1.22 밀리언 정도가 남아 있고 이것도 비슷한 컨디션에서 마켓 밸류로 팔리고 있는 것들이 1.4에서 1.5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저희가 얘기했듯이 은행에서 감정은 1.8에서 1.9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레버리지를 잘 아셔가지고 리파이낸스도 LMI 껴서 할 수 없냐. 그리고 다른 융자도 새로 이제 구매하실 생각을 하는 여기서 뽑아서 캐시아웃 하셔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LMI 껴서 90%를 융자를 하시고 싶어 하세요. 네. 근데 요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재융자 같은 경우는 사실 LMI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닌데
상당히 많이 까다로워져요. 네, 뭐 절출도 까다롭고 캐시아웃에 대한 모든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네, 이분은 워낙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LMI로 구매를 했는데 재융자를 하면서 왜 캐시아웃을 해? 이거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져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요거는 LMI를 가지 않고 그냥 하는 상태에서 두 번째 매물을 LMI로 구매하시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이분은 그런 걸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류 상태, 이제 고객분한테 어떻게 하실지 결정만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하겠다 했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1.22, 네, 이게 LMI로 가는 순간 풀감정을 해야 되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 감정을 못 쓸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냐면 LMI 끄는 순간 풀감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직접 집을 방문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팔리는 시세 자체가 1.4에서 5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감정사가 가면? 네, 감정사가 가면 이 금액을 찍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이 아마 요 금액대에서 찍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피하고 싶은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거의 뭐 이퀴티 릴리즈가 거의 안 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이를 1.5를 해봤자 실질적으로 빌릴 수 있는 건 크지 않아요. 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상관없이 내가 LMI 없이 돈을 뽑아서 쓰겠다. 그럼 제 생각에 이것도 충분하거든요. 사실 은행 감정을 찍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코어 로직 요렇게 했을 때 이분은 요 컨피던스 부분이 1.8이 넘어가요. 이분은. 네. 그래서 자신 있게 이 부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8이라고 딱 쳤을 때 벌써 계산하면 36만 빼면 1.44를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44에서 2 남았으니까 20만 불에 대한 캐시아웃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20만 불로 뭐 디파짓을 하시고 하시기에는 뭐 나쁜 컨디션이 아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1.8로만 잡았을 때고 감정주 보면 더 나올지도 사실은 몰라요. 네, 그거는 은행마다 감정을 또 잘 주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만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지금 이것도 한번 노려볼 만은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진짜 이퀴티 활용법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게 다 축약된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어쨌든 이제 최대한 이퀴티를 사용하고 제가 추가 세이빙 없이 이제 추가로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 방법을 저도 처음엔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프로퍼티를 많이 공부하고 투자하고 이제 리파이낸스 몇 번 받다 보니까 이게 리퀴티를 뽑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20만 불을 뽑아 쓰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죠. 만약에 사실 저희가 세이빙으로 20만 불을 하려면 이제 텍스를 내고 난 돈의 금액이기 때문에 30만 불, 35만 불을 벌어야 저희가 20만 불을 맞아요. 이 정도 세이빙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끼리는 뭐 텍스 프리 머리라고도 하는데 왜냐면 이거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20만 불 뽑았다고 뭐 ATO에 세금을 내거나 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세금이 없죠. 이건 빚이에요. 빚에 누가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이 이퀴티를 뽑아서 이제 따로 투자를 하시면 이거에 대한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하우스든 유닛이든 가지고 계신 지 뭐 5년에서 7년 있으셨다 그러면 꼭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감정을 한번 받아보시고 방금 안내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퀴티를 릴리즈 하셔서 두 번째 포트폴리오 혹은 이제 세 번째 포트폴리오 구매도 가능하니까요. 저희 팀장님 혹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어떻게 또 포트폴리오를 늘려가실 수 있는지 먼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혹시나 판매 예정이시면 잠깐 중단해 주시고 지금 판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뭐 똘똘한 한 채 큰 걸로 넘어가시고 싶은 전략이시다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다. 근데 그러면 판매는 잠깐 보류. 저희와 만나서 한번 상의해 보시고 여기서 쓸 수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늘려나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신동혁이었습니다. 브라이언 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